지금의 농축 우라늄 처리 문제는 8년 전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에서 비롯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란 핵 합의를 최악이라고 깎아내리며 판을 엎었습니다. I will sign a presidential memorandum to begin reinstating U.S. nuclear sanctions on the Iranian regime. 2015년 오바마 정부가 맺은 합의는 이란이 핵 개발을 동결하는 대가로 경제 제재를 풀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당시엔 이란의 우라늄 농축도가 4% 미만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판이 깨진 지금은 무기급인 60%까지 치솟아 트럼프가 마주한 협상 환경은 비교할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What President Trump now has to do is frankly get them to again agree to what they already agreed to, which should underscore the absurdity of the situation that we're finding ourselves in. 결국 이란의 우라늄을 남겨두는 식의 타협은 트럼프에게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합니다. 어떻게든 오바마보다 나은 성과를 증명해야 하기에 우라늄을 미국이 직접 확보해 파괴하겠다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Then they come back and they want to negotiate, and they give us it's a stupid proposal. And nobody would take it, although Obama would have taken it, Biden would have taken it. What they took was far worse. 중간 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외교 성과가 절실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쫓기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I'm in no hurry. You never think, oh, the midterms, I'm in a hurry. I'm in no hurry. Ideally, I'd like to see few people killed, as opposed to a lot. 오바마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워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중간 선거 일정과 갈수록 고도화되는 이란의 핵 능력을 고려할 때 시간은 결코 트럼프의 편이 아닐 수 있습니다. YTN 권정입니다. 미국 최대의 유통업체인 월마트도 이란 전쟁발 고유가의 악몽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물류비 증가분이 이익 증가분을 상쇄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내년 주당 순이익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주가는 7% 넘게 하락했습니다. 월마트는 창고형 매장인 샘스클럽 등 미국 전역에 5,200개 매장과 자체 물류 배송망을 두고 있어 유가 상승이 물류비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1분기 매출은 1년 전보다 7.3% 늘었지만 지갑이 얇아진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저렴한 상품을 찾아 월마트로 온 불황형 호조입니다. Here in the U.S., they're telling us they're feeling some pressure and they're looking to Walmart for value. We're continuing to invest in prices, extending the rollbacks we started in. 미국 경제의 핵심인 서비스업의 경기 둔화는 이제 월마트 같은 대기업을 넘어 업계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S&P 글로벌이 중소, 중견기업을 위주로 조사한 5월 미국의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PMI는 50.9로 전월은 물론 전망치보다 낮았습니다. PMI는 정부 통계보다 최소 한두 달 먼저 경기를 예측할 수 있는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미국 경제의 약 8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경기 둔화는 4월엔 대기업에 국한됐지만 5월엔 중소 중견기업으로 확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제조업 PMI는 4년 만에 가장 높은 55.3으로 전월과 전망치를 웃돌며 전쟁 이후 미국 내 산업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S&P 글로벌은 제조업 PMI가 물가 상승과 공급 차질을 우려한 고객사들의 선제적 재고 축적을 반영했다고 짚어 제조업 PMI 상승 역시 불황형 호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보류는 일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란을 다시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의회 피크닉 연설에선 이란의 핵 보유를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쟁을 가장 빨리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We're going to end that war very quickly. They want to make a deal so badly. They're tired of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한의 최대치는 다음 주 초. 협상에 진척이 없을 경우 미군이 단행할 다음 단계는 이란이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급소를 찌르는 국지적 기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유력한 타격 목표는 이란 전체 원유 수출의 90%를 처리하는 핵심 거점 하르그 섬입니다.
미 해군과 해병대의 압도적인 전력으로 하르그 섬과 호르무즈 해협 7개 핵심 도서를 전격 장악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란 본토를 침공하는 전면전을 피하는 대신 핵심 재정과 해양 통제권을 무력화해 이란의 전쟁 지속 능력을 단번에 차단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최근 베이징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 이란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선을 긋도록 사전 작업까지 마쳤습니다. And look, anybody that buys that much oil has obviously got some kind of a relationship with him. But he said, I would love to be a help. 이란 지도부를 벼랑 끝으로 몰아 미국이 원하는 조건의 강제 협상 테이블로 끌어안히기 위한 포석입니다. 결국 압도적인 국지 점령으로 이란을 고립시키고 짧은 시일 안에 완전한 핵 포기를 받아내는 속전속결식 강제 딜이 임박했다는 관측입니다. YTN 권영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연회장 공사 현장에 출입 기자들을 불러 수천억 원이 드는 건설 계획을 설명했는데요. 전쟁 상황에 적절치 않은 처사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시각 19일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 경내 공사장으로 출입 기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는데요. 미리 사진 자료까지 준비해 새 연회장을 한껏 띄웠습니다. This is a gift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ore than a gift, it's going to be one of the most beautiful buildings that's ever been built in the country or in Washington, D.C. 그러면서 연회장 건설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 논란을 의식한 듯 세금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We are making a gift of this one. This is a gift. This is not going to be paid for by the taxpayer. 트럼프 대통령이 거듭 새 연회장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AFP 통신은 이란 전쟁으로 생활비가 치솟는 와중에 연회장 공사는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수상한 주식 거래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의 자산 관리인들이 올해 1분기 무려 3,711건에 달하는 거래를 신고했다면서 행정부의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가까운 시점에 거래가 겹친 사례가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연 제이디 벤스 부통령에게도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요.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들어보시죠. How can you and your administration argue to Americans that you're cleaning up corruption, you're preventing fraud, you're fighting the sorts of things that harm people and people's financial situations when the president seems to be talking up stocks that he owns, selling them and enriching himself? Come on, man. Have a little bit of objectivity in the way that you ask these questions, because there were a lot of things in that speech masquerading as a question that didn't actually get asked. The president doesn't sit at the Oval Office on his computer on his Robinhood account buying and selling stocks. That's absurd. He has independent wealth advisors who manage his money.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결정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반박에도 정책 결정과 공개 발언이 주요 기업 주식 거래 시점과 이어진 점은 찝찝한 뒷맛을 남기는데요. 법원의 제재에도 연회장 건설을 강행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수상한 주식 거래 정황까지 불거지며 정치적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때 금리 인하를 지지하며 연방준비제도 내 친트럼프 핵심 인사로 꼽혔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며 연준의 정치적 독립성을 강조했습니다. What I don't want to do is go to the staff and say, all right, here's my belief on what I think the interest rate path is, plug it in and then justify it. 또 연준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규모를 유지해야 하고 정치적 비판에서 연준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으로 미국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가운데 월러 이사는 통화 정책과 연동되는 부동산 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Then you have to kind of think, so like the housing one, well, what's one of the main mechanisms for monetary policy? Interest rates and housing. 월러 이사가 강조한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직결되는 미 국채 30년물 금리는 고유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으로 19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습니다. 3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5.18%를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4.66%를 나타내며 1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해 미국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악화 일로를 달릴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를 기대하며 밀고 있는 케빈 워시 차기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오는 22일 취임을 앞둔 가운데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연내 금리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